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상속세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히는 상속 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 분쟁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김철현 세무사, 차상진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세무사님 상속 분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고 싶은 세금으로 많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속세 납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 중에서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배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속 분쟁도 같이 좀 급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어서 오늘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상속 분쟁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실무상 크게 발생하는 원인별로 저와 오늘 차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사전 증여 때문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 증여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가 발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자산들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상속 당시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정증여 재산이 있다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들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신고 때에 그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전혀 몰랐던 중요한 내역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전 증여가 세금적으로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같은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가액이 많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 전에 상속 신고 때 그 자산의 가액이 합산되더라도 상속세 신고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우리가 증여세 신고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속세를 낼 때는 과거에 이제 증여한 재산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상속 포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변호사님? 예, 뭐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이제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은 이제 뭐 별다른 대가 없이 받는 건데 이것을 왜 포기할까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텐데 상속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와 눈치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그 자신의 부모님이 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포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무난하게 이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더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이해관계자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또 배우자나 자녀들이 전에 상속재산 나 못 받은 부분 형제들이랑 협의해서 가져와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분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 그 재산보다 이제 채무가 더 많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재산을 받지는 못하게 되지만 채무도 역시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사례에서는 이제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그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그 채권자가 상속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상속세를 다 낸다는 거거든요. 상속세까지 다 납부를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또 강제 집행을 해나가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결국 채권자들에게만 득이 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반드시 개시일 전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숨어있던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특별한 정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상속을 잘 모르고 받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어있는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상속재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내에서만 나는 그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상속세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상속 포기의 경우 그 3개월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사님 정말 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제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는 아까 그 10억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10억이라는 기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10억을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중에 하나가 일괄공제라고 해서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5억의 기준이 있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라는 금액을 통해서 최소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정도가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1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상속자가 발생했는데 배우자분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점이 5억이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속세 신고 기간이 통상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6개월이라고 한다면 다른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 이제 실무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년치를 한 번에 합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제도가 좀 있는데 추정재산 상속 재산이 어떤 거냐면 2년 동안의 통장 흐름을 전부 확인해서 혹시나 신고되지 않는 증여 내역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년이 기준이긴 하지만 5년 동안의 통장 흐름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가 발생한 다음부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더 확인해서 신고해야 되는 굉장히 큰 세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통장상으로는 출금이 되었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 계산가액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해 놓으라고 전달드리고 좀 싶습니다. 예. 지금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10억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끼리 이렇게 본인 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부터가 이제 상속 분쟁인 거죠, 변호사님? 네,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절차는 이제 상속인별로 총 상속재산에 대한 이제 각자의 지분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협의가 되게 되면 이 협의에 따라서 만약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이제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 각자의 상속분은 배우자는 이제 1.5배를 하게 되고 자녀들은 모두 1씩 해가지고 동률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이제 특별수익이라 하면 이제 그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유증 등을 받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은 것이 있으니까 상속재산 분할 받을 때는 조금 이제 감액된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자녀가 이제 상속재산의 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했을 때는 이제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이러한 자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흔히 이제 동거를 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라고 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동거를 하게 됨으로써 또 자기가 받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 뭐 부모님이 매우 아픈데 내가 뭐 간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충분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여분을 또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 사후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돼야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고 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할 협의와 관련돼서 이제 상속재산 분쟁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상속세 세금 신고도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님 혹시 뭐 실제 뭐 사례 같은 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상속세 신고 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도 상속인 3명이서 이제 상속 분쟁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각자 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 본 거니까 세 분이서 이제 각자에서 법률 대리를 통해 가지고 지분에 대한 이제 쟁점에 대해서 가져가시는데 문제는 이제 세무 대리인들도
세 분이서 이제 각자 선정하셔가지고 세무 대리인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상속세 세금 신고는 뭐 대리인 법률 대리인과 좀 다르게 각자 대리인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상속인 한 명이서 제출한 신고서만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 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이제 법정 지분대로 우선은 상속세 기한에 맞춰서 우선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내에 법적 지분대로 이제 상속 신고를 우선 한 다음에 추후에 서로 합의되거나 아니면 법률 판결이 난다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된 지분에 따라 다시 한번 더 수정 신고하는 절차로 상속세 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리인들끼리 난감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무 신고를 한 후에도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분쟁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받은 지분 배율대로 이제 상속세라는 세금도 역시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서로 간에 즉 그 상속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 간에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속인들 중에 1인이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금의 연대 납세 의무 때문에 문의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는 내가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서로 배분해서 받았지만 그 중에서 1인이 상속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다른 상속인들 간에 세금의 납세 의무가 이제 부차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좀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 세금을 연대해서 납부한 경우에도 이제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분쟁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내가 이제 먼저 세금을 다 납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상속인들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내 형제가 이제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납부하시는 것을 사실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저 국세청에서는 재산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재산 있는 분한테 먼저 과세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국세청에서 재직했을 때도 실제로 상속인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그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 있는 사람이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그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먼저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먼저 이제 세무대리인을 선임을 하셔가지고 세무대리인을 내가 비용 낼 테니까 먼저 선임해서 우리 충분한 조언을 듣고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세무대리인을 내 비용으로 내가 먼저 선임한다고 하면 보통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용을 내고 내가 선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대리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주된 의뢰인이구나 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하게 절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제 상속재산 중에서 세금을 납부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가 분할 절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더 자신한테 이제 자신이 모두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절차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상속재산 분할하기 전에 이제 전문가를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상속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언해 주신 변호사님, 세무사님 감사합니다.